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상훈 원장님 아시죠? 정말 바쁘시고 틈이 없으세요. 틈이 없으신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우리 원장님은 정말 모신 이유가 있어요. 자, 모두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다가도 여름이면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습관조차도.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한결같으셔서 원포인트를 꼭 받고 싶었습니다. 자, 기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넘길 때 각자 계신 곳에서 내가 오늘 받고 싶은 만큼 함성도 용서가 됩니다. 박수로 우리 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분위기가 엄청나네요. 역시. 인플루언서답게 정말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예.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네. 이 부담을 제가 조금이나마, 네, 여기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오늘 하루 그냥, 에너지 드리고 조금 동기부여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주제는 아까 저희 노정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 만들기입니다. 나의 성장의 시작, 습관 만들기. 제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습관이 저한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사랑하는 7살 딸 은우 아빠고요. 네. 그리고 제 존경하는 주인님 민경의 남편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롭고 축복받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듣는 치과의사 김상훈입니다. 제가 봄에 저희 가족들과 포천에 있는 루지월드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희 은우가 이름이 남성적이어서 간혹 아들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꼭 앞에다 딸이라고 붙여요. 근데 이제 저희 주인님을 안 닮고 저를 너무 쏙 빼닮아가지고, 네. 저랑 똑같이 이렇게 눈이 하회탈이 되는 사랑하는 딸과 저희 주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성공의 기준의 세 번째가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연하기 전에 저희 가족 사진을 잠깐 넣었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 켜서 한번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거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실게요. 네. 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되게 큰 힘이 됩니다. 표정을 보니 표정을 보니 행복하실 표정입니다. 행복하실 표정입니다. 눈빛을 보니 눈빛을 보니 성공하실 눈빛입니다. 성공하실 눈빛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표정을 보셔야 되고 상대방의 표정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내 표정은 잘 안 보이거든요. 내 표정이 어떤지 자꾸 살펴보시고요. 눈빛을 또 잘 보셔야 돼요. 내 눈빛이 동태눈깔처럼 죽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가장 큰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눈빛이 좀 더 성공하실 눈빛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인생은 파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느 날은 조그마한 파도가 오고 어느 날은 중간 파도가 오고 어느 날은 정말 쓰나미처럼 큰 파도가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파도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거든요. 저도 그 인생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의 파도의 시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되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저랑 사이가 상당히 돈독하지만 예전에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밖에서 했던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술을 먹고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저를 좀 힘들게 하셨었고, 항상 아버지에 의해서 집안 분위기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하루가 좋았고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엄청 빨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열등감이 심했었고요. 항상 위축되어 있었어요. 공부. 혹시 정미아 대표님, 네? 혹시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실까요? 박사님 아니세요? 박사님. 사원 박사님이세요. 아, 네, 죄송한데 저는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네, 그냥 김상훈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 어떻게 바로 맞추셨네요. 네. 아,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말. 네, 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 대학교 졸업 사진이거든요. 아, 진짜? 네. 보시면 이렇게 눈썹이 한 3분의 2 정도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까무잡잡해가지고 딱쟁이가 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영화 배우 같습니다. 아, 그렇게 좋게 봐줘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건 제 인생의 흑역사거든요. 네, 제가 정말 아토피가 심한 사람인데 아토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의 그 사진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공개를 한 건데요. 저는 사실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군 면제였던 사람이고요. 사실 저는 꿈이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파일럿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 심하고 기흉으로 인해서 잦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많이 입원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한테 임팩트가 있던 의사 선생님은 치료라는 명목 하에 저에게 폭력도 행사하고 뭔가 좋지 않았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잘 대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혹시 계속 잡음이 들어오시는데 음소거 조금 부탁드릴게요. 꿈이신 닭발님 자꾸 음소거해요. 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로학원에 가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재수할 때 공부를 했지만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뵙게 되었는데 재수를 실패하고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어떻게 날 낳아준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갈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대를 꼭 가고 싶었고 그래서 삼수를 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좀 연세가 없으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벼룩시장을 모를 텐데 벼룩시장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벼룩시장에 가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20살 넘게까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공부밖에 할 수 없는 그냥 범생이었거든요. 근데 벼룩시장을 딱 꺼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제가 찾은 게 바로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하러 갔는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하러 가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딱 면접을 갔을 때 오토바이는 잘 타고 계시죠? 근데 저는 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얘기하고 저는 신문 배달을 하게 됩니다. 한 겨울에 한 수십 번을 넘어지면서 신문 배달을 돌리면서 돈을 벌고 그 후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책상에 적어놨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제가 3살 때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점수가 나와서 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그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과 4학년 어느 날 눈이 좀 안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안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과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한데 제가 뭐 눈이 좀 이상이 있나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근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이 좀 안 좋아졌나? 안경을 교체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눈이 잘 보이나요? 좀 하얗고 약간 침침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좀 평소보다 잘 안 보이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백내장입니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백내장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는 백내장이요? 어떻게 20대 때 백내장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안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토피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전에 본과 4학년 때 한쪽 눈을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수정체를 교체하고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가 되고 나서 반대쪽 수정체를 교체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수정체가 교체되기 때문에 근원심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잘 못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는 루페를 쓰고 항상 진료를 하고요. 책을 볼 때도 초점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인생의 파도가 또 저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저는 인생의 행복의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아토피도 이겨냈고 백내장도 이겨내서 치과 의사가 됐으니 나에게는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초보 치과 의사에게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밝은 미래가 있진 않았어요.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힘듦, 그리고 경영에서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막 겪고 나면 저는 진료가 끝나고 나서 원장실에 이렇게 고양이처럼 넉다운이 돼서 완전 쓰러져 있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파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파도는 계속 옵니다. 이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치과의사의 삶 속에서 저는 베이직 덴탈 프랙티스 그룹이라는 곳의 그룹을 알게 됩니다. 이 그룹은 치아 하나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미나 그룹입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저의 멘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원영삼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원영삼 선생님은 제1교포 치과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정말 진료도 잘하시고 저희에게 진료 철학 같은 것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말을 듣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만 치과 의사는 환자의 인생을 바꾼다. 저는
단지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고 치과 의사가 됐는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처음에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잊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환자분들께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쳇바퀴처럼 돌면서 저를 돈 버는 기계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멘토 선생님, 원양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미나 그룹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강연을 하는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돈을 많이 벌고 재미도 있으면 운이 좋은 것이다. 네? 돈도 벌지 못하고 재미도 없으면 운이 나쁜 것이다. 노정자 대표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문 닫아줘. 오늘 문 닫아. 문 닫아. 우리 애기가 들어왔어요.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아, 그래요? 네. 혹시 노정자 대표님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잡이세요? 배드세요? 밸류세요? 럭크 이런 행운이실까요? 행운요. 아, 행운이요? 아, 네. 돈도 많이 버시고 재미도 있으시고. 아, 그러시군. 정진수 대표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진수 대표님은 어느 곳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장진숙 대표님 혹시 저한테 물은 건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불리했군요. 아, 장진숙 선생님이시죠? 네. 저도 행운으로 가겠습니다. 아, 행운이시군요. 아, 다들 멋지신 분들만 계시네요. 저는 제 삶을 그냥 잡에 리빙에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문직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돈을 좀 벌지만 저는 인생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재미를 가미해서 운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세미나에서 공부하던 중 제가 이제 저희 주인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분이 저희 주인님의 아버님, 저에게 장인어른이십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PCC 코치세요. 그래서 코치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굳고 쫄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장인어른께 코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씩 성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눈치를 많이 보고 아버지에게 항상 눌려 살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항상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남들 앞에서 반팔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30살 될 때까지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남들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죠.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었거든요. 열등감이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저는 여기서 이 책을 보면서 저 죄송한데 자꾸 잡음이 어디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 스마일 광주 유재춘 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네. 네. 그리고 저는 코칭을 이제 배우면서 예전에 제가 저희 장인어른 뵙기 전에 코칭에 대해서 지인한테 선물을 받고 제가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병원을 어떻게 하면 코칭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코칭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의 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치과의 사명, 가치, 비전을 정합니다. 제 코칭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에 가치 있는 일을 더 할까? 그리고 우리 병원의 사명은 뭘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병원의 사명을 정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사명은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입니다. 저희 치과의 존재의 이유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여기 혹시 여기 눈빛이 보이시나요? 네, 저희 진료 팀장님이세요. 정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가끔씩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가치는 소통과 인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요일 오전에는 저희 병원에 진료를 안 하고 회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회의가 마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소통을 하고 인정하는 걸 저희 병원의 가치로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해요. 오늘 퇴사 어때요? 이러면서 저에게 농담도 하시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병원의 가치를 정하고 사명을 정하면서 저희 병원의 성장을 하면서 저의 재미,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혹시 황정희 대표님 혹시 이 네. 사진 누군지 아실까요? 네, 원장님 같은데요. 다들 이렇게 금방 맞추시네요. 제가 이제 코칭을 받고 치과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아토피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졌는데 또 저의 인생에 파도가 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비만입니다. 제가 2019년도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비만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물 치료를 고려할 정도로 높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관리하시고 1년 후 반드시 비교 검사하십시오. 비만이며 지방간에 의한 간 기능 장애가 있고 금주와 체중 감량을 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성인병을 또 알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제 아까 살이 쪘을 때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제 몸을 좀 관리했을 때 사진이에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왼쪽이 아빠고 오른쪽이 아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우연히 제가 이 옷을 입고 출근했는데 주인님께서 옛날 사진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딱 봤는데 그날 옷을 똑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주인님한테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이 쪘었는데 제가 이제 걷기와 운동을 통해서 또 체중 감량을 좀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일들이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저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좋은 일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술 마실 일도 적어지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조성희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성희 대표님은 마인드 파워 시크릿이라고 저희 나라의 그 외국에 계신 박 프록터라는 사람에게 그런 잠재의식에 대한 공부, 마인드에 대한 공부를 배우셔서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조성희 대표님의 마인드 파워 시크릿 수업을 알고 제가 이 수업에 빠져서 이틀 만에 수업을 완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수업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저의 자기 개발의 처음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최희수 소장님의 상처받는 내면화의 수업도 듣게 되고요. 보이스 코칭도 받고 박성희 선생님의 또 마인드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요. 또 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뭐 헤데슨 진단도 받고 버크만 진단도 해보고 또 MBTI도 해보고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저의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를 많이 공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성희 대표님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조성희 대표님의 수업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성희 대표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인드 파워를 배우고 그 공간에서 어메이징 AM 작가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같이 응원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작가로서 AM 작가로서 1년 넘게 또 활동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조성희 대표님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살 빠진 사진이 있는데 살을 빼고 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중단을 할까 했었는데 조성희 대표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조성희 대표님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되게 멋지게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몸에 대한 한번 만든 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제가 와. 바디 프로필 사진을 처음으로 찍게 됩니다. 저는 아토피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옷을 벗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용기 내서 한번 또 이렇게 찍어봤고요. 2020년도에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바디 프로필 사진을 해서 제가 와우. 식스팩을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2020년에 식스팩을 한번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필라테스인데 이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 티저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 동작을 제가 하겠다고 필라테스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강사 중에서도 못하는 안 되는 분들이 있다. 타고난 체형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필라테스 티저 동작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성희 대표님을 알고 그 다음에 송수영 대표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어서 강점 코칭을 알게 됩니다. 강점이라는 거는 본인의 그 미 갤럽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저의 강점은 5가지입니다. 화합, 배움, 성취, 행동, 책임. 사람들은 대부분 약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배우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약점도 개선하는 게 좋겠지만 저는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강점을 계속 제 인생에 집어넣게 됩니다. 저는 성취 테마가 3번째 테마인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부지런한 근성이 있는 사람이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다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고요. 저는 1시간에서 3시간씩 일찍 일어나려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남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왜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니? 근데 제가 이걸 강점을 코칭을 받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제 성향이 그렇게 해야지 편안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강점, 나에 대한 성향을 아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강점 코칭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나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최고의 성과를 내는 어떨 때 전 최고의 성과를 내요. 의욕은 어떨 때 떨어져요. 이거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를 이야기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주인님과 서로 이것도 교환해봤거든요. 저는 이거를 병원 선생님과 1대1로 한 명씩 다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객관리사 선생님한테 원하는 걸 적어서 알려주고 또 어떤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적어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원장님한테 적어주는 거죠. 저는 이제 성과を인정받을 때 최고 성과를 내요. 저는 의욕이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믿어주세요. 저한테 바라는 거. 제가 이거를 1대1로 교환하면서 느낀 건 선생님들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이 한 번에 몰리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병원을 경영했냐면 모든 선생님을 똑같은 제 틀 안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은 다양하고 개개인별로 각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8명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나 사용설명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노전자 대표님 여기 밑에 뭐 하나 이렇게 줄 젖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 걸까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디 네.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사용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잘못한. 네. 위에 해서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네. 제가 하면 되나요? 주석에서. 예. 제가 하면 되나요? 네. 그냥 하셔도 무관. 네네네. 네네.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거는 저희 병원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이제 생일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품권과 뭐 케이크를 사드리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꼭 제 셀카를 꼭 찍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놓고 남겨놓으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얼굴도 변화된 거, 선생님들도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저희 선생님들 표정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밝아 보이시네요. 예.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께서 좀 다치셨을 때 찍어가지고 팀장님께 죄송하긴 한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저희 병원은 분위기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위기 좋게 화목하게 저희 병원에 다녀주시는 거에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습관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공을 가기 위해선 저는 습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습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에 점을 찍어야지 그것들이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습관의 핵심은 바로 이거에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단이 있다는 거죠. 한번 올라가면 멈추게 되고 또 한 번 올라가면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춤의 순간들이 항상 오게 되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항상 쭉 올라가기를 바라죠. 이 중간의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계속 형성하고 유지하고 계속 점을 찍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선면의 법칙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면만 봅니다. 김혜란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실까요? 이영주 강사님 혹시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네네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때 상도 받았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 또 노력했던 그 모든 게 다 한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이런 모습만 보면 면만 보였어요. 와, 멋지다. 이쁘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면을 찍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정말 무수한 점들을 찍은 거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할 시기. 그런데 쉽게 해내던 트리플 점프가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스텝 연기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연하답지 않은 모습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일어서는 연하.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엄만 오늘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연아는 연습 시간 2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다. 잘 보셨나요?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맨 마지막 멘트거든요. 2시간을 다 채우고 태우고. 나갔다. 자신과의 약속을 점을 찍은 거죠. 정말 하기 힘든 날, 진짜 하기 싫은 날 울면서 점을 찍었죠. 그래서 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에는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저희가 생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인생이 바뀐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겠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습관에 이 3가지가 합쳐져야지 저는 그 습관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행동으로 돼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의 습관에 여기 보면 한 책인데요. Day 1.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저 다 같이 마이크 켜줄 수 있는 사람 있으신 분들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만 생각하는 대로 된다. 조유리 강사님 이거 딱 네.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늘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뭐 산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예.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자기 개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정말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중에 하나의 제일 컸던 건 뭐였냐면 바로 감사얘기입니다. 네. 제가 감사얘기를 예전에는 매일 적었는데 지금 매일 적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를 봤어요. 그때 봤을 때 제가 안 했던 게 뭐였나 봤더니 바로 감사얘기를 적지 않았을 때였더라고요. 모든 불행은 당연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주인님께서 밥 해주는 걸 당연히 여기고 저희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챙겨준 걸 당연히 여길 때부터 저희 불황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감사를 잊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감사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나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는 미리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다, 무엇을 해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일어난 걸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환자분의 치료가 잘 안 되면 그 환자분의 치료가 잘 되어서 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해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를 걸렸다고 하면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승화시켜서 자신을 자꾸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것에 감사의 툴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감사 리스트를 적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병원에 환자분들께 사오는 선물을 되게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내가 진료했으니까 환자분들이 뭔가 사다 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 선물 하나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감사 리스트를 적고 선물 받은 걸 보고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생각, 에너지를 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뭐 어떤 환자분은 막 이래요. 원장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
직원들에게 존댓말 쓰시는 원장님은 없다며 칭찬해 주심.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오글거려 가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일부러 적습니다. 네. 이런 칭찬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했었던 건 저의 필사입니다. 저는 제가 맨 처음에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를 필사했었고요. 그리고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3번 필사하고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1번 필사하고 그리고 어메이징 땡큐 다이어리하고 이것도 같이 필사하면서 얼마 전에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까지 상처를 필사를 했고 지금은 다른 책 자기 신뢰라는 책을 또 필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오늘 제가 한 건데 네. 지금 현재 600일 넘게 지금 필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글을 필사해서 적고요. 그리고 이 필사할 때 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문을 적고 그 다음에 제 긍정학원들을 제가 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영어나 이런 걸로 해서 저에게 필사를 하면서 저에게 좋은 생각들을 하려고 매일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고 보니까 저한테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중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부도 따라오지 않고요. 사람도 따라오지 않고 어떤 좋은 것도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많이 있으면 그건 부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저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맨날 원망했어요. 나를 왜 아토피가 있게 해서 태어나게 했니? 왜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렇게 아버지를 항상 증오와 미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의 생각을 바꾸니 저희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고 병원 일을 같이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도 취하셨죠. 집에 도착했니? 도착했니?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저도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평생 사랑한다, 잘했다라는 표현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랬던 아버지가 저한테 이 카톡을 받고 제가 정말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 변하셔가지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저에게 감동적인 카톡을 또 보내주셨어요. 말씀은 못하지만 이제는 카톡으로도 이렇게 변화된 아버지를 뵙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의 습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노정자 대표님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DID 송수영 대표님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잘 아시는군요. 네. 저희 조성희 멘토님 다음으로 또 저에게 송수영 멘토님께 계신데, 송수영 대표님의 DID 강연 코칭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말의 핵심을 제가 한 게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나 혼자 있을 때 한 얘기대로 된다. 예전에 저는 환자분들을 보고 힘들면 제 원장에서 혼자 이랬어요. 아, 진짜 힘들어. 아, 저 환자 진상이야. 아, 저 선생님 왜 저래? 아,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거야?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원장실에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아, 내가 인생이 안 됐던 이유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한 얘기구나.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죠. 혼자 있을 때도 아, 우리 병원에 이렇게 열심히 출근해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내가 치료한 진료가 잘 안 됐지만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환자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자꾸 제가 하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말대로 인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혼자 계실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말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낭독하고 매일 녹음을 합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송수현 대표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챕터씩 매일 낭독하고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낭독하고 녹음하면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말의 표현도 좋아지고 그래서 말의 습관이 바뀌면서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께도 낭독해서 녹음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카운터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정적 생각이 정말 많았을 때 어떤 한 수업에서 들었던 거예요. 저의 부정적 생각들을 가장 지울 수 있는 표현이 감사합니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카운터기로 세면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처음에 부정적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올 때 병원에서 너무 힘들면 남 탓에 바로 올라오거든요. 아, 저 환자분 왜 저래? 아, 왜 저 선생님 저거밖에 못해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속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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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운터기를 사용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 보시는. 혹시 박준 강사님 혹시 약간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네. 네. 이분은 그 혹시 시크릿 동영상 예전에 네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책은 읽었어요. 아, 책 읽으셨어요? 돈 네. 번다. 네. 아, 네. 그러면 그 시크릿 책과 동영상에 나오신 분인데 잭 캔필드라는 분이세요. 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네. 이제 시크릿 동영상에 나오시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타다 법칙을 얘기하거든요. 네. T, think, 생각. A, ask, 질문. 세 번째, decide, 결정하라. 근데 이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맨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액션. 저희 노정대 대표님이 정말 액션의 대가시죠. 네, 말만 하시면 바로 실천하시는 정말 액션의 대가신데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결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액션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걸 글로 써서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게 행동이겠죠. 네. 자꾸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결정은 했는데 블로그에 글을 남기지 않으면 그건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세보니까 제가 이제 조성희 대표님 수업을 들으면 새벽 5시 기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매일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동기님들과 같이 오늘 보니까 666일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어메이징 루틴으로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필사하고 낭독하고 독서하고 뭐 CP 바인더 작성하고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는 항상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은 운동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운동이 없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산에 갔다 옵니다. 주인님과 은우가 깨기 전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가족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새벽에 혼자 산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등산하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미소 셀카를 찍습니다. 저의 얼굴을 항상 봐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미소가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치과 의사지만 원래 위에 치아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래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내 이가 보이는구나. 노력하면서 계속 셀카를 찍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찍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찍으면 진짜 미소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죠. 아, 내가 미소가 안 나오는 건 너 힘들구나, 상훈아. 아, 너 오늘 고생이 많았구나. 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저를 토닥여주게 됩니다. 혹시 조유리 강사님 이거 누군지 아실까요, 혹시 이 사진? 저 드라마 주인공들인가요? F4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F4. F4? F4. 그렇군요. 예, 표정들이 다들 밝아지셨어요. 제 얼굴만 보다가 지금 잘생긴 분들, 막 사자 표현 나오고, 네, 지금, 네, 저랑 얼굴이 비교되는지 너무 얼굴이 해맑아지셨습니다. 지금 누님들. 네. 네, 맞습니다. F4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F4의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F4가 이 꽃미남들처럼 이렇게 사는 F4는 아니고요. 저희 F4는 제 성공의 기준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패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F4가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첫 번째, 프리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자유예요. 첫 번째, 정신적 자유. 두 번째,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줘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억눌림 당한 삶을 살아서 저는 별명이 어떻게 보면 파파보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면은 친구들이 상훈이 이제 집에 가야지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무서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저는 정신적으로 항상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 자유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필사, 감사일기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두 번째는 피트니스예요. 건강한 신체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제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최대한 식단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패밀리입니다. 저희 주인님이 순서가 세 번째라서 서운해 하시지만 전 명확하게 순서가 있어서 저희 사랑하는 가족, 병원 선생님들,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그룹과 같이 성장하는 게 저의 패밀리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펀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되게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제가 좀 진지충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저를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저는 F4를 저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전영래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인생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족? 가족, 바꿀 수 없는 거 가족. 아, 네, 비슷합니다. 네. 이영주 강사님 혹시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네, 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맞네요. 시간. 네. 그거를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보자면, 종합해보자면, 네, 시간, 과거.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죠. 예수님과 부처님도 과거는 아마 못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틀어 표현하면 타인이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눴는지. 예전에 내가 어땠다. 나 예전에 되게 잘 나갔었어. 나 예전에 되게 젊었고 이뻤어. 혹은 뉴스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야,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타인 이야기를 해봤자 인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는 뭘까요? 나 나 자신, 자신과 현재. 미래? 나 자신과 현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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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미래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로또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나겠죠. 현재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나의 습관이 무엇인가에 따라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나에 집중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타인의 이야기와 생각 속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김상훈이라는 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게 심했어요.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요. 밤마다 퍽퍽 긁어서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범벅이 된 이불을 개야 했고 딱쟁이들이 떨어진 곳을 쓸어야 됐어요. 그 청년은 어느 날은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영원히 잠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청년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탓했죠. 그리고 계속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중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 지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미소 색깔을 항상 이 배경 뒤에서 찍습니다. 제 원장실에 있는 글귀인데요. 제가 매일 많은 단톡방에 날씨와 명언을 올려드려요. 그 날씨와 명언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 제가 올린 명언을 보고 이렇게 글을 적어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글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글은 이쪽에서부터 읽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누구나 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필사를 하고 낭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원장님 공유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네. 울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네. 네. 제가 사실 오늘 우리 원장님을 모시면서 이 7월, 8월이면 제가 여기에다가 막 원장님 떼서서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누구나 다 쉬어가기를 원하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멈추기가 쉬운 계절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빼곡한 시간 속에서도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너무 참 잘했다. 참 잘한 시간이다는 그런 감이 오면서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며칠 전에 제게 DID 송수용 대표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이래서 제가 정말 진한 감동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우리 원장님하고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원장님 잠깐 질문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물론이죠. 네. 아, 네네네. 네네.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복 받으신 분들부터 번쩍번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위에 계신 우리 황정혜 선생님 욕심이 많으세요. 1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손도 빨리 드네요. 하세요. 네, 강의 내용 너무 잘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필사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필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요약 부분에 대해서 필사를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필사